논어 하기편 제2장 유자왈 기위인야의 효제이면서 이호 범상자는 선의라. 불호 범상이면서 이호 작란자는 미지유야라. 군자는 무본이니 본립이 도생이라. 효제야자는 기위인지 본여인저. 有子曰：其为人也孝悌，而好犯上者，贤矣；不好犯上而好作乱者，谓之有也。君子务本，本立而道生。孝悌也者，其为人之本于。 이제 논어 하기편 제2장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금방 읽은 걸로 봐서 제가 한번 전체 뜻을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유자가 말하였다. 그 사람 됨됨이가 효제스러우면서 윗사람 범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윗사람을 범하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면서 난을 짓기를 좋아하는 자는 있어 본 적이 없다. 군자는 근본에 힘쓸지니 근본이 서면 도가 생기는 법이다. 그러니 효제라고 하는 것은 그 인을 실천하기 위한 근본이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한번 이제 짚어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유자는 지난번 말씀대로 논어 내에서 자자를 붙여서 읽어간 사람은 칭해진 사람은 두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증자와 유자, 바로 이 두 사람입니다. 유자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노나라 사람으로 유약이며 공자제조로서 무척 공자와 닮았다고 해서 공자가 돌아가신 다음에 공자처럼 자기들 모임의 지도자로 모시자라고 했는데 그걸 거부했다라는 사람입니다. 그럼 유자는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위인야에 그 위인 사람 됨됨이 이런 뜻이죠. 야가 들어간 것은 강조법입니다. 그 사람 됨됨이가 효제하면서 효는 어버이에게 하는 효고요. 제는 동기간에 베푸는 사랑들, 이걸 이제 제라 그럽니다. 근데 제자 보면 여기선 아우제자로 돼 있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효제는 묶어서 한마디가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연면회라고 그러는데 하나는 효고 하나는 제니까 두 가지 뜻이다라고 본다기보다 효성스럽고도 또 우애스럽기도 한 그러한 상황을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이는 말이을 이자인데 뭐뭐 하면서 뭐뭐 하다 그러니까 순접이 되겠죠. 그러면서 효제하면서 범상 윗사람을 범하다. 윗사람에게 대들거나 윗사람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것을 범상이라고 그러겠죠. 범상하기를 호는 여기 좋다는 형용사고 이럴 때는 동사겠죠. 그죠? 그럼 성조가 다를 겁니다. 그럼 윗사람 범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선의라 드물 것이다. 뭐 됐습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의는 단정형 종결사. 맨 그때 의자는 단정, 우리말로 뭐뭐이다. 이렇게 해서 됩니다. 다음 둘째 줄입니다. 이제 위의 말을 이제 이어받은 것입니다. 불호범상이면서 윗사람 범하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면서. 그럼 뒤에서부터 차례대로 새겨 나오네 이거죠. 상, 범, 호, 불, 우리말로 이렇게 새겨 나요. 윗사람을 범하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면서. 이는 또 그러면서 순접이죠. 작란자는 난을 짓기를 좋아하다. 그런 자, 맨 끝에는 그런 사람은 미지유야라. 없었다는 말을 왜 무야라 그러면 될 텐데 왜 미지유야라. 일찍이 미는 이제 과거에도 옛날에도 있어 본 적이 없었다. 그럼 좀 말이 길어졌잖아요. 그럼 왜 이럴까요? 이건 그 당시 언어로서 예를 들면
불호범상이 호장난자는 우 이랬으면 뭔가 너무 급해요 말이. 그래서 그 말을 좀 천천히 길고 끌고 나가면은 듣는 사람이 충분히 앞뒤를 생각해서 들을 수 있지 않겠어요? 이것이 언어의 표현법입니다. 그래서 중국어에는 그 휴지라는 것인데 휴지, 쉴 휴자 그칠 지자 휴지, 휴지어가 꽤 들어 있습니다. 그 휴지를 위해서. 그럼 휴지라는 건 말이 너무 빨리, 언어가 너무 빨리 진행될 때 조금 쉬었다가 아니면 다른 말을 좀 늘려서 똑같은 말도 풀어서 이렇게 하면 훨씬 알아듣기 쉬운 그런 대화법 중에 하나죠.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군자무본이니, 군자는 뭐예요? 근본에 힘쓰는 거예요. 말에 힘쓰는 것이 아니고 가장 근본이 뭐냐라는 것에 힘써서 늘 공부하고 활동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이 군자입니다. 그런데 근본에 힘쓰는 것이니 본립이 도생이라. 본립 도생은 둘 다 뭐예요? 흔히 여러분들 한문 족하면서 술목 관계가 그렇게 많지. 한문에는 수로 목적어 무엇을 어떻게 하다 이 말이 많은데 여기선 드디어 주술 관계의 문장이 하나 나왔습니다. 본이 립하면 도가 생하다 이런 뜻이니까 그죠? 뭐가 A가 B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본이서 왜 본에 힘쓴다고 그랬으니까 그 근본만 서면, 근본이 바로 서기만 하면 이 말이야. 그렇게 되면 도는 저절로 생겨난다. 도는 길이라는 구체적인 뜻도 되지만 어떤 추상적인 도죠. 그래서 본립이 도생이다. 줄여서 본립도생 많이 쓰는 말이죠. 근본이 서면 길이 생기니 그럼 근본을 먼저 세우는 게 순서겠죠. 자, 그런데 바로 그럼 근본을 세우라고 자꾸 주장을 했는데 그 근본이 뭐겠냐 이게. 바로 효제다. 바로 집안 내에서 아버지 부모에게는 효성을 다하고 동기간에는 우애를 다하는 것 이것이죠. 그럼 효제야자 야는 아까 얘기대로 강조를 했으니 바로 효제라는 자는 앞에는 사람이었는데 여기는 것 자자는 것입니다. 이건 뭔가 하면 중국 고문에서 뭐 하는 사람도 것이고 또 어떤 의미나 개념이나 어휘나 이걸 묶어서 자자를 쓰면 바로 그 말이라는 것 또 그러한 것 이 것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백화에는 더라는 걸 많이 쓰죠. 그죠? 또 세 번째는 아무런 뜻이 없이 그냥 자자를 붙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간 부사, 시간을 나타내서 석자 그러면 옛날에 이 말이죠. 옛날 사람이 이런 뜻이 아니에요. 위인지 본여인저 그것이 바로 인을 실행하는 위인이라면 이를 실행하는 근본인저. 제가 이제 인저란 말을 붙였습니다. 이건 옛날식 어떤 감탄사 표현인데 맨 끝에 여자는 하품 흠자를 붙인 여자와 똑같습니다. 이 여자는 이 여자 맨 끝에 나오면은 감탄사요. 감탄사 1, 2 뭐예요? 가벼운 의문사. 가벼운 아니야? 이런 가벼운 의문사. 세 번째 반어법에 뭐가 아니겠어? 그러면 진짜임을 강조하는 거죠. 요럴 때 쓰는 거다. 그래 감탄사. 그래서 되게 여기 이렇게 문장 물을 때 이 문장을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인을 실천하는 근본이라다. 무엇이 효제가? 그럼 효제는 뭐예요? 근본이다. 그죠? 그래서 군자는 근본에 힘쓰면, 그럼 효제에 힘쓰면 근본이 서면 갈 길이 해야 될 방법의 길이 생긴다. 근데 바로 그 효제라고 하는 것은 그 인을 실천하는 위는 이제 대동사라고 합니다. 위를 대동사라는 뭔가 하면 여러 가지 동작을 다 대신해 줄 수 있는 말. 지금 백화의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따시죠? 따장, 따초, 따쇠, 따위 하면 따를 붙이기만 하면 거기가 다 아무 동사나 다 쓸 수 있잖아요. 그죠? 따위 그런데 고기를 잡다. 따장 그럼 전쟁을 하든 따자라든지 농 이것도 대동사죠. 어떤 동작이든 대신해서 쓸 수 있는 것을 고대는 위자가 그런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위자가. 그러면 위인지 본여인저 그럼
위인, 인을 하다가 뭐예요? 인을 실행하다. 그래, 인을 실천하다. 실행하다, 실천하다, 하다 다 되겠죠. 그래서 인을 실천하는 근본이 바로 이것이 아니겠는가. 인을 실천하는 근본이 뭐예요? 효제입니다. 효제. 저기서도 위가 대동사로 쓰인 건가요? 위가, 그렇죠. 위가 대동사죠. 위가 대동사를 썼다. 근데 중국어에서는 저 나나 뭉은 계속 남아있는 것 같아요. 많이 나와 있죠. 네. 많이 쓰죠. 엄청 많이 쓰죠. 어떤 동사가 꼭 갖다 집어넣기 어려울 때 이거 갖다 넣으면 다 해결이 돼요. 따양 그럼 뭐 철문을 내리다 무슨 뭐 응? 전화를 걸다 뭐 택시를 따땡화 잡다, 예. 택시를 잡다도 따쳐라고. 따쳐 그렇죠. 그래서 이건 어떤 동작이든 대신할 수 있다. 대동사. 그래서 동사가 필요한데 그 동사에 여기다 얼마든지 넣어도 되는 것. 이게 옛날에는 위자가 그 역할을 상당히 많이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보시면서 이제 다시 처음부터 들어가서 유자왈 기위인야 효제 제자가 어떻게 됐다고요? 아우제자죠. 근데 여기서는 금방 제가 해석을 하기를 우애스럽다 할 때 제자인데 우애스럽다 할 때 제자는 뭐예요? 이게 우애스러울 제자죠. 지금은 마음심을 붙인 게 이게 우애 제자입니다. 우애 제자. 근데 여기는 이 제자를 가지고 썼어요. 그럼 이 글자에 대한 해석이 여기 있어야 되겠죠. 왜? 이 논어가 언제 기록되었다고요? 전국시대. 그럼 전국시대에는 글자 수가 많았어요, 적었어요? 엄청 적었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동한 때 들어와서 허신이라는 사람이 설문회자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수록된 글자가 9353자, 9350석자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전국시대는 글자가 상당히 적었겠죠. 적었는데 그때까지 있던 글자를 가지고 대신 쓴 겁니다. 그래서 제자가 그때 이 제자 아우제자만 있는데 아우제자가만 있으면서 사람들은 무슨 샤워띠 제할 때는 이건 아우라는 뜻이 아니고 저건 동기간에 형제간에 서로 우애를 뜻하는 말이야 라는데도 이 발음을 썼습니다. 이 발음에 그럼 무슨 글자를 쓸 거냐? 이 아우제자를 갖다 쓰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의 그 당시의 방법이었다. 요거 하나 이제 중시를 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논어 전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논어 전체는 어록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록, 말한 거, 서로 말을 도운 거. 자, 그럼 말이라는 건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뭐예요? 벽에다 대고 나 혼자 말합니까? 뭐 특수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저기 혼자 중얼거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어록이라고 해서 말하는 상대가 있지 않겠어요? 그럼 이것도 뭔가 말하는 상대가 있었을 겁니다. 논어 전체가 그렇습니다. 누구라고 구체적으로는 얘기는 안 했지만 말하는 상대가 있었을 것이다. 그럼 유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뭐 사람이 효자스럽기만 하면 말이야. 그런 사람은 절대로 윗사람한테 대들거나 그런 일 없어. 또 윗사람에 대들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나를 짓진 않아. 혼란을 짓는다든지 무슨 그야말로 뭐 병난을 짓는다든지 무슨 국난을 짓는다 이런 자는 없어. 그런 자는 있을 수가 없어. 그러면 효제하기만 하면 어때요? 난도 안 짓고 윗사람도 안 건드리고 윗사람에게 대들지도 않고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군자라면 그 근본의 힘을 써야 되는데 그 근본의 힘을 쓰면은 도가 저절로 생긴다. 근데 그 근본이라는 게 뭐냐? 바로 효제라는 것이다. 그 효제가 바로 인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본이다. 그러면 효제만 되면 저절로 인도 될 것이다. 라고 유자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논어를 이제 앞으로 계속 읽어 나가실 때 두 가지를 꼭 미리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먼저 상황 설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었을 거야? 라고 상황 설정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 아무리 상상을 해도 관계없습니다. 아마 이런 상황에서 그랬을 거야. 아니면 뭐 어떤 상황에서 그랬을 거야. 상황 설정이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여기에 나온 말들은 그때 쓰던 말들이라고 하는 것. 당시의 말이라고 하는 것. 근데 당시에 말은 발전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따라갈 기록 문자는 적었다. 그래 문자는 적었으니까 있는 문자를 이미 그때까지 있는 문자를 갖다가 썼다. 썼기 때문에 그 뒤 문자하고 그 뒤의 뜻과 다를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상당히 편하실 겁니다. 1번 번역한 것부터 간단히 보겠습니다. 제와 호는 모두 다 거성이라고 그랬어요. 거성. 그건
제자와 호자가 거성이 아닐 때는 제는 아우제자, 호는 좋다 하는 형용사 이런 거였을 거예요. 근데 이걸 거성으로 읽어라라는 것은 제는 효제의 제이다, 호는 좋아하다 이런 뜻입니다. 한편 거성은 지금 백화에서는 사성에 해당합니다. 1, 2, 3, 4성 할 때 사성. 그래서 이거를 제도 역시 띠, 호도 역시 하, 호 이렇게 읽으라는 얘기죠. 선도 마찬가지 상성으로 읽어라. 그럼 상성이 아닌 것을 읽으면 뭐겠어요? 신선하다, 뭐 깨끗하다, 뭐 이런 뜻에 불과할 뿐입니다. 근데 유자는 공자, 제자의 이름은 약이다 해서 유자가 이제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집주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제 2번에 가면은 뭐에 대한가 하면 군자무법인이 본립이 도생이여 효제야자는 기위인지 본여인저라는 데서 이제 맨 끝에 여자가 더불여, 줄여, 함께여, 함께하다여, 또 A와 B 할 때 와에 해당하는 거 이런 뜻이었는데 여기서는 맨 끝에 쓰이면서 그런 뜻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보시면은 평성이라고 했죠. 그럼 평성은 뭐예요? 일성이나 이성에 해당하는 겁니다. 상평성, 하평성에서 그렇게 읽어라. 그럼 다른 평성, 다른 성조를 읽으면 이건 참여하다라든지 주다라든지 이런 뜻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평성으로 읽어라라는 것은 이건 맨 끝에 감탄 종결사 혹은 반어 종결사 이런 식으로 쓰였다 이런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기위인지 본여인저 그랬으니까 그 인을 행하는 것의 근본인저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위는 대동사입니다. 무엇을 다 대신해서 쓸 수 있는 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다음에 나올 때 또 혹시 더 설명이 필요하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2번은 다시 한번 되돌아가서 본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논어는 어록체이기 때문에 대화를 한 겁니다. 혼자 벽에다 대고 혼자 뭐 중얼중얼 거리는 이런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대화체다. 따라서 이거는 유자가 이런 말을 했는데 무언가 누구에게나 했거나 아니면 누가 질문을 했거나 하는데 대답이거나 이렇다고 하는 그런 어떤 상황 설정을 하고 논어를 읽어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무슨 뜻인가 하니 어록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말을 한 것이요. 말을 그대로 적고자 하니까 그 당시의 백화어로 적을 수밖에 없고 그 당시의 백화어로 적는데 말은 앞서 나갔는데 글자가 적기 때문에 그 당시까지 있던 글자를 썼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떤 바탕을 두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과연 그럼 여기 어떤 그 상황이 설정되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먼저 읽고 한번 하겠습니다. 유자가 말했어요. 그 사람 됨됨이라는 자가 효제스러우면서 효성과 우애를 다하면서 그런 사람이면서 윗사람을 범한다든지 윗사람에게 대든다든지 그러기를 좋아하는 자는 드물다. 없다는 아니에요. 드물어요. 적어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이어갑니다. 연환법이라 그러죠. 윗사람 범하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면서 난을 일으키기를 좋아하는 자는 미지위하라. 입서 본 적이 없다. 없었다. 이건 아주 강하죠. 그죠? 세 번째, 그럼으로 인해서 군자는 근본에 힘써야 돼요. 그럼 근본이 뭐냐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끌어나가는 것입니다. 근본이 서면 도가 생겨요. 갈 길이 생겨요. 가는 방법이 생겨요. 그런데 그렇다면 효제라고 하는 것, 야자는 아주 강자니까 효제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을 실천에 옮기는 근본이다. 그럼 근본은 뭐예요? 효제다. 효제는 어디서 나와요? 무본에서 나온다. 무본의 본이 뭐길래 효제인데 그 효제스러운 자는 윗사람에게도 잘하고 그 다음에 난을 일으키지도 않고 이런 사람이 적었다 이겁니다. 자, 그럼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한번 상황을 설정해 보세요. 유자라는 사람은 아까 말씀대로 자자가 들어가는 걸 봐서 이미 어떤 사람이에요? 이미 많은 제자를 거느리고 있는 공자의 제자입니다. 그러면 그 제자들 중에 누군가가 선생님 위인
다시 말해서 인을 실천하는 방법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인을 실천하라 그러시는데 이 추상적인 인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설명을 한 것에 대한 유자의 답변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아주 논은 아주 쉬워집니다. 그래서 또 아니면 어떤 애가 인을 실행한다 하면서 효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건 뭐 내가 하는 거 이 정도 하면 뭐 효성을 다하는 거고 이 정도 하면 뭐 형제에게 잘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제자가 있을 때 그 제자에게 이렇게 가르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 느끼는 거 있습니다. 현대 교육에서 여러분들 흔히 쓰는 말이 뭐예요? 눈높이 교육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럼 그 배워야 될 상대 애에게 눈을 맞춰서 가르친다 해서 아주 좋고 훌륭한 방법입니다. 자, 물리적으로 선생님이 키가 크고 덩치가 크고 어린애는 조그맣습니다. 걔에게 서서 아무리 좋은 말을 다독거려 해도 그 아이는 어떻겠어요? 우선 물리적으로 위압감을 느끼죠. 큰 어린애 앞에 서서 얘기를 하니까. 그럴 때 내가 앉아서 무릎을 굽히고 앉아서 걔와 키를 맞춰서 걔하고 눈을 맞추면서 얘기하면 그 아이는 어떻겠어요? 평등하다고 느끼죠. 안정감을 느끼죠.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은 전부 자기를 위해서 자상하게 해준다고 해서 어떤 질문도 할 수 있고 가르치는 것마다 귀에 쏙쏙 들어올 겁니다. 자, 공자시대의 이 학습방, 공부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눈높이 교육이었어요. 전부 토론식 교육이었습니다. 그 토론식, 논어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실 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상황을 설정해라. 누군가가 그런 질문을 했을 것이다. 아니면 누군가가 거기에 좀 모자랐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자상하게 일러주면서 아주 그 말씀이 아주 곱고 또 뭡니까 눈높이에 맞고 이렇게 해서 일러준 어록이기 때문에 수천 년을 두고 이렇게 귀한 교육 자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제 논어 학위편 제2장을 끝냈는데 이제까지 1장, 2장 뭐 글자 수는 얼마 안 됩니다만 사실 깊이 글자마다도 해석을 해보고 상황도 해석을 해보고 이렇게 함께 토론을 해보니까 좀 이렇게 느끼는 바가 아마 다르실 겁니다. 그래서 혹시 공부를 하시면서 여러분도 이제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정말 하고 싶은 말 많을 거예요. 내가 보기엔 난 이렇게 봤는데 그동안 내가 논어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이 구절을 읽어보니까 내가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데 또 뭐 좋은 말씀이구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혹시 더 토론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댓글을 올려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